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아이디어 소스, 아이디어 365 시간에 이야기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아이디어 소스는 버디라는 상품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제 뭐 전자 이 시계같이 이렇게 손에 부착을 하는 거라든지 옷에 부착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람한테 하는 것들은 많이 나와 있지만 애완견에 대한 것들도 많이 나와지고 있어요. 지고 있지만 이거 버디는 애완견에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애완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애완묘도 될 수 있는데, 활동성이라는 게 애완견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버디라는 것이 애완견한테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만든 회사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미국의 인디디고에서 1차 펀딩을 끝내고 두 번째 펀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아직 국내에는 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목걸이 형태로 되어 있고요. 목걸이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가 목걸이 형태로 착용을 하고 있으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블루투스에 대한 무선 통신으로 이게 어떤 통신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요. 기존의 웨어러블 기술과 어떤 GPS, 그 다음에 블루투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각종 견에 관련된, 왜냐면 애완묘들은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보다는 실내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런데 애완견은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이 애완견에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목줄 착용이 의무화돼 있죠. 그리고 목줄에 대한 길이도 2m까지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인식칩도 이제 법제화돼 있어서 모든 애완견에 대해서는 인식칩을 해서 뭐 유기견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든지 이 아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나와 있는데, 이 버디라고 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국내 환경보다는 외국 환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아이디어 소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국내 환경에 맞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웨어러블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디어 소스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이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새로운 정보로 해서 한번 알고 있으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위치 추적하고 건강 체크에 대한 부분이 돼 있는데,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OLED라고 하죠. 요즘 뭐 그 LED에 대한 LCD, LED, LED는 이제 점자 소자로 돼 있는 거고, LCD는 액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OLED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색을 가지고 있는 삼색 LED에서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거죠. 그런데 이게 기술이 우리나라도 OLED 국가 기반의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첨단 기술의 하나의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앞서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OLED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LG나 삼성 같은 데서. 이런 기술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탁월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단하지 않은 이 기술을 간단하게나마 이 웨어러블, 강아지에 쓰이는 웨어러블 기기 버디에 이걸 적용을 해서 OLED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칼라빛이 되는데, 이 칼라빛이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강아지의 운동거리라든지 강아지의 컨디션 상태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이 강아지의 애견의 그 주인이 보고선 우리 강아지의 컨디션이 지금 어떻구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블루투스라든지 GPS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애완견을 키우시는 이 견주는 기본적으로 어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공원 같은데 줄을 풀어갖고 놓는다고 하더라도, 하기야 우리나라는 뭐 줄을 풀어서 공원 같은데도 뛰어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있는데, 뭐 그런 환경이 되는, 뭐 예를 들어 시골이라든지 뭐 가급적이면 좀 덜 제약을 받는 곳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어디까지 가서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드론을 띄워갖고 매번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버디를 사용하는 그 견주들은 어플에서
버디 어플에서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어디까지 지금 가서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동물 뭐죠? 저 이제 일요일 날 그 SBS에서 하는 동물 가족인가? 아니 저 이제 동물농장을 꾸준히 보는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번 보면 그 지방에서 개를 많이 키우시거나 이러신 분들 보면 그 아이가 한번 툭 튀어나오면 어디가 있는지 안 보일 정도로 막 여기저기 찾는 장면들을 저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버디란 걸 잘 놓으면 이 친구가 지금 어디쯤에 가서 있구나. 그럼 그 지역으로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고 이동을 하더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니까 버디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유용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하나의 기능, GPS를 통해서 이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것을 건강 체크를 한다거나 우리가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운동을 하면 걸음수가 업돼서 만보기의 기능을 가진다거나 심박수가 어떻고 또 내지는 요즘은 수면 기술 슬립테크의 기술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잠잤을 때 무호흡이 얼마나 일어났었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컨디션을 파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이런 것이 인디디고나 킥스타터 같은 데서 호응을 받는다는 얘기는 애견 인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료의 중요성, 먹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 있지만 운동에 대한 중요성, 관리에 대한 중요성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상품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스마트 애완용품 제조회사인 스퀴커라고 하는 애견용품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스마트 애완용품을 만들어내는 이 스키쿼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웨어러블 목걸이인데, 이 버디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여지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니즈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서, 어렸을 때보다는 나이가 먹으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기검진을 통해서 미리 병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 처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을 때는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그렇지만 건강검진을 저거 하면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암 수술해서 지금 쾌차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듯이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대처 능력들이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애완견이나 애완묘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그 아이들의 수명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그런 것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그것을 매번 병원에 가서 체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그 아이의 건강 상태를 내가 눈으로 보고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지금 버디에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 버디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 동물병원 원장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한번 병원에 데리고 와라든지 어떤 환경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네요. 당연히 버디가 지금 그런 부분들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제가 어플을 다운받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웨어러블 기기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한 웨어러블 기기들이 사람들한테 스마트워치나 구글의 그런 어떤 글래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많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애완견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얘기했던 VVAR이라고 하는 그 VR 기계를 설명했었던 적이 있죠. 애완묘들에 대한 VR 기계였잖아요. 고글을 쓰게,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고글을 쓰게 하면 거기서 고양이들한테 욕구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나와서 고양이의 욕구 충족을 대신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계들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마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그 영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런 것처럼 이런 니즈들이 시장에서 글로벌하게 자꾸만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 우리 개는 우리 고양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굳이 그냥 사료 잘 주고 끈 갖고 잘 놀아주거나 내지는 던지기로 잘해주면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물농장 같은 그런 프로를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키우는 동물들에도 감정이 있고 그런 감정의 기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특이현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적어되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으로 내가 뭐 병이 있어서 그걸 치료하거나 수술하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의 감정 상태 또 체크하는 것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걸 체크해야지만 이 아이가 이상한 행동하거나 특이 행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품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발명품들이 새롭게 나오는 부분이고, 이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니즈들이 있더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 자신의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우시면서 느낀 것들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것도 우스울 것 같지만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컨TV의 아이디어 365 코너에 이 영상 밑에 기록하시면 돼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대요. 모바일로 봤는데 이걸 어떻게 댓글을 다시나 그러시는데 저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을 때 몰랐습니다. 그 영상을 쭉 위로 올려보시면 맨 밑에 제가 보는 지금 보이는 영상 맨 밑에 계속 올려보시면 영상들이 뜨잖아요. 리스트들이. 그걸 쭉 위로 올려보시면 맨 밑에 댓글 다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다 다르시면 똑같이 댓글이 달리니까 댓글을 모바일로도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 내지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검색하셔서 저하고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 싶으면 좋아요 꾹!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컨TV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아우, 막 간지러워요. 하지만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아컨TV의 아이디어 365 코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새로운 컨텐츠들이 이제 하나씩 또 올라갈 건데, 아이디어 365 말고, 다른 플랫폼 마케팅이라든지, 또, 부업 다마고찌라는 이런 카테고리에 대한 컨텐츠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라갈 텐데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면 사랑해 주시라는 거죠. 구독하기 버튼 눌렀으면 당연히 그게 뜰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